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해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국정원에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탈북자 신문관을 활동하셨고, 또 이번에 5월에 거의 한국이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폭로를 하셔서 주목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속에서 수사했던 간첩들을 발견했다. 네, 이어진 전 수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워크숍 때 짧게 뵈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나서 거기 댓글에 보니까 VON 김미영 대표랑 한번 합방을 해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길래 반가운 마음에 나도 한번 VON에 출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야 될 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VON 뉴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5.18 문제를 다뤄왔는데, 최근에 이어진 수사님께서 이게 분석하시고 국민들에게 폭로하시는 그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고 이제 5.18 성역화가 무너질 때가 됐다, 정말 이런 느낌이 정말 들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이진숙 의원이 5.18 관련 토론회 개최했다고 여자 히틀러라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5.18은 정말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성역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보여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 무제한,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트루스데일리하고 인터뷰하신 거를 봤는데, 현직 시절에 직접 수사했던 일부 인물들이 이후 이제 민주화 유공자나 5.18 유공자로 지정된 사실을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하셨고, 근데 5.18 유공자가 사실 저희가 철저히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18 유공자 명단 속에서 수사했던 간첩들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86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의 사항은 잘 모르고 사람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제가 5.18 기념공원에 있는 승하관이나 승무관이라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4,296명의 그 유공자가 까만 비석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유공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잖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우선 엑셀 만들면서 이게 쭉 보니까 눈에 익숙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 찾아봤더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민청학년 사건 이렇게 하면은 민청학년 사건 그 관련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막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공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민청학년이 한 12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낸 게 한 110명 정도 민청학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예. 김대중 내란음모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 사건에도 이렇게 연루됐던 사람들 쭉 보니까 그 명단이 또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됐느냐라는 걸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찾아낸 게 고은이라고 있어요. 고은태. 성폭행인가 그 사건으로다가 했던 그 시인, 노벨 문학상까지 올리자고 이제 백낙창이가 그랬었죠. 여기서 나온 백낙청, 이 사람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낙청은 대단한 그 좌파의 대부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번에 될 때 이재명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의 지침을 내리듯이 이렇게 자기가 지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낙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중에서 그 60년대, 60년 정한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2교포 출신인데 청년부장인가 뭐를 이제 했던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반공법 이제 그런 거 6.43 파동인가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공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부산진서에서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나오는 5.18 유공자예요. 60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고은희 씨가 만인보라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는 네. 어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만인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정한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5.18 유공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처음 법에는 그러니까 80년도 5월 17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강주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거기서 불가피하게 불의하게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18 유공자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600명도 안 되거든요. 부상자까지 포함해도. 네. 그러니까 정의한 씨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도청 고공과에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 정리한 숫자는 사망자는 121명, 그 다음에 뭐 그 부상자는 450몇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합쳐도 네. 그냥 얼핏 잡아도 600명 정도만 부상 그 유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그 5.18 그 국립묘지 거기에 보면 5,821명이래요. 숫자가. 네.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늘어나기 시작한 게 뭐 중부지역당, 항인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건별로 봐서는. 그 이후에 뭐 산민투의라든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유공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산민투의 사건 네. 거기가 이제 56명이에요. 유공자가 민주화 유공자 이제 하고 이제 이쪽하고 유공자하고 해서 총 구속된 사람이 56명인데 56명 전원이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다 합쳐서. 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5.18 유공자,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부마 사태도 이번에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부마 항쟁 유공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삼중 영웅이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유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4년도 처음 나와요. 그때 이제 64년도에 한일회담 반대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조정을 했느냐? 인혁당. 인혁당 사건이 이제 그때 배후 조정을 한 거로 나옵니다. 64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처벌당하고 이제 됐는데 그 인혁당이나 그 다음에 통역당이나 인혁당 재건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폭력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로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80년도에 이때만 이게 이제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78년도인가요? 그때 이하경 국회 부의장, 지금 국회 부의장 이하경이가 그 혁명 자금을 그 얻기 위해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거기 집에 들어갔다가 강도상해 미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차정환인가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상해 미수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네.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어쨌거나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하경 씨한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 5.18 유공자인 거 밝혀라. 근데 보좌관한테 보냈어요. 네. 보좌관이 아주 개무시하네요.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안 해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무리 이거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힌츠팩터법이라고 네. 그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5.18 유공자를 해주는 유공자 예우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유공자 예우법. 그게 힌츠팩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저기 막 유공자를 하자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뭐 그다음에 표창원,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4명인가가 이거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5.18을 정신을 선양하는 어떤 그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포함해서 뭐 이석기, 뭐 임수경, 뭐 이런 사람들, 박원순, 뭐 다 유공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유공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제가 그거를 갖다가 강주시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하나는 정보자료 부존재, 정보자료 부존재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제 5.18 유공자는 강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네. 거기 안에서 민주화를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민주화 유공자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네. 민주화 유공자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도 민주화의 공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화의 공자나 5.18 공자나 거의 저는 같은 반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윤호중이도 고문 강금 린치 사건이 있었던 네, 사람이고. 서울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64년도 민주화 기념사업회는 64년도부터 있어갖고 그 각종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기소 요구까지 94년이고 15년 그 운동을 한 사람까지 민주화 운동 거기 이제 되어 있어요. 9,303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중복되고 5.18 중복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때 찾았을 때 거의 18% 정도 4,296명 중에 18% 정도가 중복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화의 공자가 중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5.18 공자가 중요해서 이쪽을 신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의 공자가 되고 5.18 공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고 저희가 4,296명이라는 게 밝혀진 게 언제냐면은 그 2005년도까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씨가 1,477명인가를 해줬어요. 아, 유공자로 유공자로 만들어줬어요. 5.18 유공자. 5.18 유공자를. 5.18 유공자. 그게 비공개네요. 그 다음에 7차에 177명 해서 이제 제가 1,400명 정도 이제 1,500명 이제 가량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비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821명에서 빼기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4,299명 네. 빼면은 한 1,100 정도 되나요? 이제 그 정도가 지금 비공개된 상태로 되어 있고 8차 유공자를 지금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사망자들한테 이제 600만 원을 주고 부상자한테 400만 원을 줬대요. 처음에 아무런 그 없이 왜 우리 긴급 사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5.18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그때 이제 돈을 주기 시작했죠. 그게 처음 준 거예요, 그거를. 그때가 김영삼인가요? 김영삼 전에 준 것 같아요. 윤기권이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얘가 그 월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윤기권이가 이제 정경들 옷을 탈취한 애잖아요. 윤기권이가 그때 했는데 2억 원을 가져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저도 그게 좀 애매모호해. 언제 줬을까? 그래서 이제 윤기권이는 뭐 정경 옷도 탈취하고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14등급까지 있어요. 최소가 3,400만 원. 14등급 까지 있어요. 까지 있는데 최소가 3,400만. 네, 3,4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쳤다고 하면 3,400 주고 대신에 그 이후에 혜택이 큰 거죠. 자식까지 혜택 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1차로 전두환 대통령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뭐를 하냐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만들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한번 법률가들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또 해줘요. 저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국가배상을 똑같이 1억을 또 받는 거예요. 2억을 받아요. 그리고 또 받아요. 형사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때가 문재인 때 형사보상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현석 씨한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5.18 유공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액수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깜빵에 갔다. 깜빵에 100일을 갔다. 그럼 이제 100일에 대해서 하루에 30만 원씩 하면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감일에 따라서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았어요. 이게 아주 샘솟는 국고를 가지고 거의 ATM 기기인데요. ATM이에요. 5.18 유공자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 돈 다 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난 이게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네, 시작부터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조금 더 진행을 하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보상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 법을 제정을 하면서 정신적,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가 그거는 이 법으로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형사보상금을 3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리적 보상.
심리적인 건 해결이 안 됐다. 트라우마 40년이 지났는데 80년이 얼마예요? 60년이 다 됐죠. 60년이 지났는데 트라우마가 있다 나.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 430억인가 450억인가 그걸 갖다가 주라고 그걸 했어요. 누가 했냐? 노태악이. 네. 우리법 연구의 노태악이가 노태악. 이거를 재판을 하면서 그걸 주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냐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돈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률다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응?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들어가면 저는 아니까 반대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응?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줘도 상관없어요. 이 나라에서.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재심을 했어요. 네.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유공자는 빠져야지. 그쵸. 유공자는 빠져야죠. 원래 있던 근거가 없어졌는데 네. 그 유공자는 빼줘야지. 다 박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걸 최초로 누가 했냐? 김대중 씨가 했어요. 재심 청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반적으로 뭐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뭐 저희는 체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고에서 우리들은 돈에서 십시일반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나가서 자신들을 돌보면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민주화라는 거. 우리는 인민민주화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화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인민민주화를 했으면 이건 배신이잖아요. 네, 국가에 대해서. 네. 신의 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박탈하는 게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저 돈을 받아 나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 그러니까 공산화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5.18 민주화 유공자들 많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있죠. 네. 예? 김구의 손자도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김상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김상현의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자식까지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18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면 아니 가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진실이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응? 그렇잖아요. 5.18 특별법 이거 만든 이 사람들 진짜 배치 떼야 돼요. 그럼요. 네, 네. 국민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5.18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진실이라면 네, 네. 진짜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얘기 안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지켜드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활동한 거는 그야말로 공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 말하지 말라고 이거 완전히 북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음. 아니 제가 5.18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무기고를 습격을 하고 국군 차량 막 탈취하고 그다음에 전남도 다이너마이트 설치 이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5.18 마지막 수비자 윤한봉 미국 가서 했던 활동도 완전히 다 친북 활동들. 네, 김일성 만세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죽을 넘어 시대를 얻을 넘어의 황석영. 이 사람은 김일성은 을지문도 서정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5.18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5.18이 민주화 운동이 되냐. 저는 아니 한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전 더 놀랐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선전선동하고 어떤 기본적인 걸 생각 안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유지해야 돼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그게 뭐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때 이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전라도 그 전남대에서 먼저 휴교령이 내리니까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씨가 한 게 있었죠. 5월 11일 날 정읍에 가서 뭐 게릴라전을 한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랬죠. 고위층에 있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안해동 하지 말고 여기 뭐 반대하는 거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5월 16일 날인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5월 19일까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 직에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 협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5월 16일이라는 거 해서 5월 19일까지 하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대신해서 국가를 지켜달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 임무를 준 건데 내려와야 되나요 그냥? 그리고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이게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이 나라를 배제한 채 나라가 무슨 일을 했건 간에 내가 주장하는 걸 관철해야 된다는 이게 말하자면 어떤 운동을 하는
그 체제 전복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자꾸 시켰다는 거예요. 네, 네. 국가는 없어요, 이들한테. 그래서 기본적인 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지위를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뽑아줬어요. 그럼 대통령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아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거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쓸데없는 라고 해서 완전히 무능화 시켜갖고, 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를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들어다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뭐하러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국민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지. 국민을 지키지 않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헌법에서 보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를 하면 안 되게끔, 하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응?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엄청나게 자기가 맘대로 하고 있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략이 저는 전두환 살인마 이거가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학살자입니까?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이제 수사 쪽이니까 사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분은 저기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그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그런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하면은 잘했다 하고서는 어떤 이제 경력금 같은 거를 저분은 주셨어요. 근데 다른 대통령은 제가 있을 동안은 못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은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러고 국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뢰 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웠을 때 올림픽 유치한 사람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노태우 씨가 전두환 대통령 못 오게 못 했어요. 오겠죠. 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저쪽의 프레임에 그거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네. 이게 국민의힘에 진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오명을 쓰고 이제 계시고, 사실은 이제 요번에 제가 자유노트를 발견하게 된 네. 계기가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학살자, 살인마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그 학살자의 개념에 따라서 학살을 진짜 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쭉 자료를 보다가 자유노트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자유노트에 보니까 굉장한 용어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인혁당, 통역당, 인혁당 재건이, 그다음 난민전 다 이런 어떤 폭력을 동원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을 동원해서 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보고서는 네. 굉장히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의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그 위대한 대통령이 학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먼저 5월 18일 이제 자유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네. 5월 16일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김대중이가 내려와라 네. 하는 거를 했었고, 그때 동조한 사람이 문익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문익환 목사 알잖아요. 네. 목사. 문성구 대 아버지, 네. 네. 문성구 배우. 이제 그 사람과 같이 5월 19일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네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저기 대통령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응? 그렇잖아요. 합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민이 뽑아준 그 법률에 의해서 된 사람을 내려오라고 이렇게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5월 17일날 예비검사령을 내려요. 네. 그래갖고 그때 문제 있던 사람들, 그게 지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는 똑같아요. 네. 블랙리스트 작성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예비검색을 통해서 잡아들인 거죠. 도망간 사람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도망갔대요. 그때. 그래갖고 문재인이가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검색을 통해서 안 잡힌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5월 이제 17일날 하면서 휴교령이 내려졌잖아요, 대학에. 네. 그러면 휴교령이 내려졌으면 다른 데는 다 따랐어요. 국가에서 내린 지시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만 안 따라요? 뭐 때문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안 따라? 왜 안 따라? 응?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응? 그러면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세금 내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대에서 그거를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휴교령이 내렸는데 왜 휴교령을 내렸느냐 하면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각 대학에 그때는 군인들 다 배치했잖아요. 군인들 가니까 그때 이제 7공수라는 데가 처음 갔었나 봐요. 7공수가 갔었고 뭐 나중에 11공수인가 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군대 용어만 나오면 아주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이제 7공수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남대 학생회관 앞에서 가스자, 페퍼보그 이제 그게 이제 불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7공수에서 그 불 저기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정경이건 아니면 군인이건 이제 그쪽 소유였으니까 그거 이제 가스차 이게 진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5월 18일 날 4시부터 네. 이제 구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응? 그런데 그 전에 구타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윤기건이가 3, 4시 그때는 뭐 시계도 정확하지 않았을 거니까 네. 3, 4시라고 얘기를 이제 네. 한 상황인데 윤기건이가 그 정경들 네. 그 일식이죠. 방송모, 네. 방석복 네. 이제 이런 거를 다 뺐다는 거예요. 진압보이고 뭐 이제 해서 15보를 뺐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자유노트에 나오는 고영버스 터미널이라는 데가 나와요. 네, 네. 고영버스 터미널에 가서 사람을 구타해라. 구타하는 거는 정경이 구타하잖아요. 또는 이제 공수부대가 구타했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이게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우니까 네. 그냥 민간인을 왜 쓸데없이 군인들이 폭행을 하죠? 그러니까 자유노트에 공영터미널에 가서 사람들을 구타해라. 그러니까 공영 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공영 터미널이라는 게 공영 나와요. 터미널. 네. 네. 그 옆에 이제 학생이라는 말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학생을 동원해서 했구나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때 윤기건이가 대동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대동고등학교. 네. 대동고등학교. 네. 송영길이, 김태현이 뭐 이런 대동고 네. 유명합니다. 여기도. 네네네. 응? 그래서 이제 윤기건이가 가서 이제 자기도 직접 그 정경 옷을 입은 사진이 있어요. 5.18 기념재단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윤기건이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걔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거는 이제 안 나오지만 네. 어쨌든 그런 옷을 입은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구타 사건이 한 20건 정도 나오고 구타한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정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죠. 네. 민심 위반이죠. 네. 위반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때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실 죽은 사람 중에서 젖가슴이 잘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도청보험과에서 네, 이제 네. 확인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저기 젖가슴을 네, 도려냈다. 도려냈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네. 대검은 도려낼 수 없어요. 찌를 수는 있어요. 네. 도려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찔러도 푹 찔러야 굉장히 강하게 찔러야 들어가지 네. 아니면 안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대검 자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기 네. 자유노트에 네, 네. 죽창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노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송선태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 네, 되겠네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죽창이라는 거로다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창에 의해서 뭐 자상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다 대검으로 저기 했다는 나무인데 네. 찔러봤자 나무인데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그 전날은 그렇게 했고 5월 19일 날은 이제 막 그런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키자고. 네. 어떻게 경찰이 전라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요. 조사를 하면서 전라도가 너무 많아요. 전라도 출신이. 유공자가 거의 90% 이상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유공자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라도가 체제 전복을 하는 데도 아닐 텐데 저는 그래서 5.18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가 아닌 사람하고 저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5.18 일어나기 전에 전라도는 우파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 박근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네. 막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 뭐 80% 90%까지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를 장악을 해서 이런 어떤 그 거의 지금 의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응?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많이 화가 나는 편이에요. 네. 응? 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뭐 강하게 전라도 사람 각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라도 민 순수한 선량한 사람은 각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전라도 5.18 유공자와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이런 그렇죠. 어떤 좌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 생활을 옥죄는 사람들, 이런 활동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분리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도가 해야 돼요. 네네. 어쨌든 질문이 이제 전라도 성형이 학사자냐 이 질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자가 뭐 21명 되고 저도 처음 조사할 때는 129명으로 제가 알고 들어갔어요. 처음 조사할 때 129명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65명, 지금 뭐 한 사람 확인돼서 166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방불명자 4명 해서 169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하고 경찰하고 죽고 돌아가신 분이 27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데모가 있었고 5월 19일날 M16을 군인들이 갖고 왔는데 그거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5월 19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20일날 되면서 이제 그 세무소, 여기 공연에 돼 있는 대로 세무소, 방송국, 그 다음에 뭐 전매청, 아무튼 국가기관이라는 기관은 다 가서 때려 부수고, 한 거 파출소 때려 부수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마이크 같은 것도 뺏어오고, 이제 그 전업주가 이렇게 마이크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뺏어 갖고 오고 하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불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요 사태가 막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다음 날 5월 21일 날 그 지휘차량 피탈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때 이제 그 지프차 14대, 그 다음에 그 M16 내정, 그 다음에 장교복, 뭐 장교 우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비옷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탈취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거기서 M16이 이제 내정이 갔는데 그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개헌군으로부터 M16을 몇 정을 뺏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M16은 이미 그 시민군, 저는 이제부터 시민군은 반란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란군이 M16을 몇 개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5월 21일 날 이제 지휘차량 피탈해갖고 처음 간 게 아시아자동차를 가서 장갑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장갑차로다가 개헌군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는 장갑차도 많지 않았으니까 4대는 이제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스, 트럭 가지고 이제 닭지로 이제 가는 거죠. 가갖고 12시 20분부터 도청을 왜 습격을 해요? 습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습격을 했을까요? 도청을 습격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는 이제 44개 무기고, 물론 이제 5월 19일 날 나주 금성파출소라는 데서 무기를 많이 갖고 나와요. 훔쳐 갖고 나와요. 처음 이제 무기를 이제 탈취한 사건이 5월 19일에 있었고, 5월 21일 날 44개 무기고에서 무기를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순강업소라고 이제 거기가 그 강산이니까 TNT, 다이너마이트 그런 걸 많이 쓰는 데인데, 그거를 또 탈취 갖고 나와요. 8톤 트럭분으로 이제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갖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TNT 갖고 나오고, 그 5월 20일 이제 2시 정도가 되잖아요. 도청 습격은 1시에 있었고, 2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개헌군한테 이 시민 반란군들이 장갑차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렸다가 이제 이런 게 있었대요.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수하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수하기 전에 이제 15시 때 50분경에 그때 이제 그 개헌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했는지 아니면 대응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갑차를 갖고 밀었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그러면은 학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우슈비츠 뭐 그런 식으로 유태인 학살하듯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고의성이 없어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때 죽은 사람이 그때 이제 47명에 대해서 총상 입어서 죽었다 하는 사람들 47명에 대해서 이제 탄원 검사를 했어요. 이용식 박사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의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했는데 24명이 4시 이후에 발생을 해요. 24명이 죽는데 거기서 14명이 칼빈 소총. 칼빈 소총은 반란군이 탈취한 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쪽이었고 칼빈이었고, M16은 개헌군이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M16은 10명이 죽어요. 그렇다면은 M16을 이 개헌군만 갖고 있었으면 개헌군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 탈취를 해갔잖아요. 그래갖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헌군이 쐈는지 아니면은 반란군이 쐈는지 그 여부 누가 확정할 수 있나요? 누구 총에 의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총 나간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봤나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M16으로 해서 10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데가 각각 틀려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전일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도청 습격할 때 네. 전일빌딩이 이제 그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도청. 헬기 사격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전일빌딩이 이제 뭐 구멍을 엄청나게 내놨더라고요. 네, 총 가봤습니다. 구멍이라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저기 새로 지으면서 구멍을 뻥뻥뻥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교 우위를 입었대요. 계엄군 옷이죠. 아, 네. 계엄군 옷으로 입고 가니까 사람들은 계엄군이 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총 쏘면서 올라가니까. 네. 어?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그 저기를 도청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아 계엄군들이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제 일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교복을 입고 갔잖아요. 네. 그게 계엄군이 왔는데 장교복을 입고 왔으니까 문 열어라 하면은 자동으로 열죠. 아 계엄군이 뭐 필요해서 왔나 보다 하고 열지. 응? 그냥 아, 당신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했겠어요. 그래서 아 왜 거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렸을까? 열렸을까 네. 의문이 생겼었는데 아 장교복을 입고 가서 이게 가능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지금처럼 얼굴을 뭐 화상으로 보내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피탈을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썸네일이 이 5.18은 아로와 같은 무장공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송선태 자유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송선태가 누구일까요? 송선태는 그때 전남대에 있었어요. 이제 복학생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전남대에 있으면서 전남대생들이 그 총학생회 구성하고 막 네. 하면서 이런 어떤 반국가적인 활동을 뭐 하려고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대가 전남대 총학생회예요. 거기에 뭐 박간현이 네,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간현 장학재단 뭐 이런 것도 하던데 박간현이가 거기 이제 참석을 하고 노준현이 송선태 뭐 안길정 그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봉기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계획을 짰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군 개입이라는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같은 경우에 김태산 씨가 그 얘기를 해요. 5.18 유공자들 북한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북한에서 유공자 보상금 받아라. 왜 남한에서 달라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는데 그때 송선태 뭐 그다음에 뭐 박간현 뭐 노준현 안길정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 있는데 거기서 또 뭐 무슨 또 시인 하나 있던데 해방군 꿈이라고 썼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대 총학생회에서 이게 5월 6일부터 5월 16일 오전까지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밝혔냐면 건혜옥 의원이라고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때 빨리 발표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제가 이거를 자유노트를 설마 그런 게 있었겠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공자 공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용어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보니까 아 이게 그렇다면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무장 공개 계획을 짰구나. 그런데 그걸 누가 줬을까? 누가 교육을 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양홍상, 양강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양홍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봤을 때는 양쪽 북한 남한 서로 붉게 만든다. 공산화한다. 라는 이런 그러니까 가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양홍상이라는 이제 네.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던 게 양강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응? 그 박간현이가 얘기를 거기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은 누굴까? 5.18 유공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송선태 씨는 밝혀야 돼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대남 공작원인지 이제 북한 그 대남 공작원이라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군 출신이 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인입을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작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한 건지 여부를 밝혀야 돼요. 응? 그때 진짜 나시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무장 개한 이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일반 시민이 정경 옷을 입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응. 일반 시민이 어떻게 군인들 총을 뺏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장갑차를 왜 타요? 장갑차를 왜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거 무기를 피탈하는데 왜 가요? 이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뭔가 씌우지 않으면 귀신이 씌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 나서 그걸 합리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했다. 이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이념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념 투쟁을 한 게 어떻게 이게 국가유공자가 돼요? 더군다나 자유민주 체제 이념도 안 맞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저 송선태가 근데 너무 황당하게 5.18 진상규명. 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것도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저기 관련돼 있는데 자기가 조사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이제 그 5.18 유공자들이 많이 갔었어요. 이재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재희도 자유노트에 나온 사람인데 이재희라든가 그 다음에 안길정이라든가 송선태 셋 다 자유노트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5.18 유공자인 문재인이가 했다는 거죠. 그 예산을 519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대부분을 누구를 썼느냐? 5.18 기념재단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원회라는 게 지금 많이 위원회 있어요. 네. 그 다 자파들을 밥벌이 주는 거예요. 네. 네.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 명목으로 위원회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뭐 그때 주동식 씨가 529개라고 말씀하시던데 위원회가 공무원 필요 없죠. 공무원 다 해직시켜버리죠. 그 사람도 일하면 되지. 왜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위원회도 또 하나 이제 ATM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더 나가는데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나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그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지금 자세준이라고 이태원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이제 돈 나눠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사람 변호사예요. 그거 오세훈이가 임명했어요. 네, 저희가 좀 이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올 텐데, 네, 이제 송선태 자유노트가 이렇게 발견하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대중 씨가 정상적 방법으로 집권이 어렵다고 보고 당시 부마 사태, 사북 사태, 동국제강 사태 이 나오는데 등 노동 사건을 활용 사회계층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학생 시위를 선동해서 군경과 충돌하여 유혈 사태를 일으켜 흥분한 시민을 가세시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과도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대중 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중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국가 전복 시도. 전복 시도죠. 네. 그때 이제 그 건혜옥 씨가 네. 그때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한상석 씨가 나왔대요. 네. 한상석 씨가 그 전반을 쓰고 뭐 후반을 송선태가 썼다든가 이제 지네들이 자유노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건혜옥 씨가 그 이제 진상규명회 하면서 자유노트를 14페이지까지만 제가 이제 그 알기 때문에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써 있는 게 있어서 14페이지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 유공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적이 나눠져서 이게 진짜 그야말로 계획이 아니라 실행, 추진서였구나라는 거를 모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이한 거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거를 꺼내기를 싫어하셨던 거죠. 근데 이거를 끄집어낸 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끄집어내서 이걸 무기로 삼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학살자, 가해자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낙마까지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국민의힘이 왜 5.18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 또 여쭤봐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자유노트. 자유노트 먼저 하고. 네. 일단 자유노트에 등장한 단어 중에 고등학생 참여 이 단어가 있었거든요. 윤한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의 형 윤광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윤한봉의 형, 그러니까 윤광장은 대동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이런 어떤 좌파 학생들을 좌파로 이끄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동고에 이제 박행삼이 박성무라는 선생님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학생 동원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네. 보면은 학생 동원 가능성?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정교조가 굉장히 많아요. 민주화 유공자에는 1,800명 정도가 있어요. 정교조가. 응? 네. 그 5.18 유공자도 꽤 많이 있어요. 300명 넘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중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학생 동원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이상호 누구신지 모르죠. 네, 모르겠어요. 문재인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5.18 유공자에 되어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전주 완산중 교사인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윤영규라고 또 정교조 이제 처음부터 3대 회장을 했던 윤영규 이 사람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람 하연호. 하연호가 누군지 아시나요? 하연. 이 사람 요번에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12.3 그때 나오고 나서 네. 12월 22일인가 그 전라도에서 그 트랙터 갖고 저기 한남동 간저에서 네. 끌어내 작업했던 네. 사람. 네. 이 사람이 하연호예요. 이 사람 5.18 민주화 유공자. 그러니까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 이중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하는 말은 네. 민주화 유공자. 네. 이제 물론 이제 두 사람 이제 5.18하고 민주하고 이제 5.18도 민주화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합쳐서 얘기할 때도 물론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해서 할 때는 5.18 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하연호 씨가 그때 트랙터 30여 대를 갖고 네. 올라왔잖아요. 네. 남태령을 넘는다 어쩐다 네. 네.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김현지. 저희 저번에 그 누구야 조국이 그 무선로 하는 사람, 응? 그거 했잖아요. 걔, 응? 그 여자 김현지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주에서 갖고 온 트랙터가 나주시장이 전에 누구였냐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이 그 나가서 맞이했죠. 더불어민주당 20여 명이 나가서 트랙터 몰고 차벽을 풀으라고 하면서 차를 이제 경찰차를 이게 트랙터를 들어올렸어요. 이게 트랙터는 뭐냐면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디서 왔어요? 나주에서 왔어요. 국토를 어떻게 했어요? 종단에서 왔어요. 네. 국토 찬절이죠. 네. 종단에서 왔어요. 트랙터 30대 몰고 왔어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하연호라든가 더불어민주당 갖다가 내란으로다가 이거를 역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네. 거기 더불어민주당 20여 명이 나갔어요. 어? 그 차벽 풀라고. 신정훈이는 나주시장 하면서 트랙터. 그거 국가 재물이에요. 국가 재물 갖고 나왔어요. 그 금수 조치돼 갖고 북한에 수출 못하게 네.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있었던 건데 그거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국민의힘이. 응?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나. 네, 어? 네. 이런 거를 왜 아무도 네. 어? 그 사람들을 고발해야죠. 하연호는 더군다나 간첩죄로다가 저기 그 민노당 왜 민주노총 애들 많이 간첩 있었잖아요. 거기에 연루됐던 애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2025년 8월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전에 간첩으로다가 이제 응? 의율이 돼갖고 있는 사람이 그 트랙터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세상에 때렸는데 2년을 때렸어요. 2년뿐이 안 때렸어요. 응? 이런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게 항소를 안 해요. 하연호가.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 동원 가능성 해갖고 학생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끌고 와서 죽였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 유공자 되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응? 정교조 선생님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8살, 응? 17살이죠. 네. 뭐를 알아요? 그 이전에 죽은 애도 있어. 중학생도 있으니까. 뭐를 안다고? 응? 걔들한테 선생님 시켰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 피 끓이잖아요 또. 응? 아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애들은 저기 선동해갖고 이거 윤기건이 선생님 박행삼이 윤기건 저기 담임 돼 있잖아요. 네. 네. 걔 월북했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월북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저 유공자 저기 자기가 반납을 해야지. 애들까지 죽이고 했는데. 네, 네. 응? 이 윤기근, 그러니까 공영버스터미널 그 단어에 등장하는 윤기근, 그다음에 윤기건, 그 건세건자예요. 네, 김성용 가톨릭 신부에 대해서. 김성용 네. 카톨릭 신부 같은 경우에도
그때 2019년도 브레이크 뉴스인가 이제 네. 거기에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네. 거기에 자기가 이제 그때 5월 18일, 19일 이제 구타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그때 만약 구타 이렇게 당한 게 있었으면 자기가 이제 M16으로다가 자기 철제 곤봉으로 이제 때리는 거 봤는지 철제 곤봉이래요. 철제는 없어요. 곤봉에 철제가 철제로 하면 죽어요. 머리 그렇죠. 깨져요. 네. 응. 피 터지고 엄청나요. 죽어버리는데 철제를 어떻게 써요? 이게 국가에서 더군다나. 그런데 철제 곤봉으로 내리쳤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자기가 M16이 있었다면 전원을 사살했거든. 군인을 전원을 사살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에요. 이거 신부님 맞아요. 네. 저는 종교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네. 진짜 이게 도대체가 뭔가 그 한상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노동당 있잖아요. 목사님 한상열이 이명박 정부를 멸해달라고 네. 멸망시켜달라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랬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 비행기에서 네. 떨어져 죽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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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신부들 네. 이거 도대체 인격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 자유노트는 당시 대학생의 아이디어일 뿐 자유노트에 의한 시위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공적을 조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예비군 무기고 접수, 무기고 접수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건물 접수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저기 순서대로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네. 네. 예비군 무기 접수는 이제 나주 금성파출소 처음 네. 했다고 하고 네네네. 이제 했으니까. 아까 학생 동원.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 동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게 220명 정도가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고등학생. 네. 뭐 전수고등학교 있고, 뭐 방통고도 있고, 네, 뭐 네. 이제 그 무슨 동의실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정식 학교가 아닌 학교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네. 누가 거기에 뭐 37개가 저기 57개인데 34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학교 명칭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자 정리를 한 거고 네. 그 엑셀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분이 5.18 당시 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선동한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기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한테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저도 안 나왔으면 더 좋았죠. 네, 네. 이게 국민이, 그러니까 반란군이 시민을 죽인 거잖아요. 어? 그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그야말로 우연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 네. 그냥 계획서 없이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일반 시민이 무기고를 비탈할 생각을 하고 탈취할 생각을 하고 도청을 습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 거예요? 어? 그거를 중심에서 했던 사람이 송선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송선태 씨가 5.18 진상규명회 특별 거기서 이제 했잖아요.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거 지휘차량 피탈 사건을 설명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설명을 그때 같이 이제 조사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서로 알아야 되니까 네.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지휘차량 피탈 사건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도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위원장은 송선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이 이제 저 아는 분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 2명이었는데 조사관 5.18 기념재단 거기서 이제 온 사람 2사람인데 거기서 한 여자는 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자 밥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은 송순태 씨가 5.18 기념재단에도 있었어요.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무용담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 송선태 이제 자유노트 이거랑 이게 연결 짓는 거를 제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자료만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다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차량 피탄 사건에서 저분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폭로가 됐는데 그렇죠. 그걸 들은 다른 두 분의 여성은 나 못 들은 걸로 해줄.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여자인데 네. 하나는 H고 하나는 K예요. 네. H는 뭐 한이겠죠. K는 김이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두 여자가 있는데 이제 H가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거기 있었다는데요? 응?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김양래라고 네. 이제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네. 돌아가셨어요, 이분. 네, 그 5.18 유공자 명단에 없어요. 근데 네. 비공개 명단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비공개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묘역에 묻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 유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묘역에 묻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명단을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000명 넘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또 대비해갖고 또 이제 찾아보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게 검색을 아주 수십만 번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저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김영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16 총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고 있잖아요. 네. 거기 탈취하러 가는데 같이 갔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래 씨를 잘 아는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강조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이게 아닌데, 진실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진실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지 싶어갖고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 네, 네, 네. 그리고 자유노트에 공공시설 점거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외에 MBC, 방송국. 그다음에 뭐 네. 기독교 방송국, 네. 뭐 KBS 방송국, 네. 뭐 이제 그런 게 네, 네.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분이 KBS에서 그때 당시에 그 반란 폭도들 활동했던 거, 뭐 이제 복면 쓰고 네, 뭐 네. 했던 그런 것들, 무기 비탈하는 거, 그다음에 불 지르는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다큐멘터리식 되어 있는 거를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강주라는 데가 네. 이제 그야말로 네. 어떤 폭동이 일어난 상황이 네. 되어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못해요. 네, 누군가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누가 지도했느냐.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작원이라고 얘기를 해. 예전부터 공작원이 이제 한두 명만 들어와도, 왜냐면 빨치산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남노당 출신들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여요. 응?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네.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북한군 개입 뭐 5,600명 이거는 조금 제가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네. 하고, 네. 대신에 지도핵신관자 한 명만 있어도 한 명이 단선포출해서 쭉쭉 나가면 이게 뭐 100명, 200명 모으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어? 학생들 담양이고 어디서 많이 왔어요. 나주, 목포 이런 데서 학생들이 동원돼서 왔어요. 그 외지에 있는 학교들이 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제 담양에 가는 학생이 이제 한 얘기가, 거기 이제 연구생들이 오다가 거기에 담양이 잡혀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구출하러 가는 이제 그런 차에 탄 거예요. 네네. 타고 갔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그때 지휘차량 피탈 사건에 한 600명, 수백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6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300명은 이제 송선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학생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갔을 거고, 300명은 외지 사람들 같이 아시아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44개 무기고를 탈취하는데, 600명이면 뭐 얼핏 한 10명 이상씩 갈 수 있으니까 피탈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지. 예. 네. 근데 이제 유공자 중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나중에 된 사람들은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강주 항쟁기간, 네. 얘네들 얘기하는 항쟁기간, 그 폭동 일으킨 그 기간, 네, 네. 그 기간 외에는 그 기간에는 없어요, 거의. 대학생들. 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강주에 있는 부모조차도 오지 말라고. 서른도 아마 부모가 오지 말라고 가라고 막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강주에 있는 부모들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예 안 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상 미리 사전에 조금 그렇죠. 준비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네. 자유노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신재철 씨가 네. 그 서울역 해고를 했잖아요. 네, 네. 하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요. 네. 끊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하려고 했던 게 서울, 그다음에 마산, 강주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서울하고 이제 마산은 이제 부마 사태 이제 그때 있었으니까 거기는 안 일어나고 서울역 해고를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재철한테 그러니까 지원 요청을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신재철 씨가 그거를 네.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네. 서울역 해고를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강주로 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왜 강주만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재철 씨도 한 번은 밝혀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지휘차량 피탈이 24단이었는데, 네, 24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선태도 저희노트의 그 송선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 누군가가 이제 폭로를 네, 했는데 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5.18 유공자잖아요. 네, 네. 그러면 5.18 유공자인데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네.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네. 돈만 퍼주는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결과를 냈어요. 냈는데 그 강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미흡하다. 어? 무슨 조사를 이렇게 하느냐. 미흡하다. 네, 더 네. 해라. 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더 해라 이거는 돈 더 달라 이렇게 계속 하면 될까요? 진상규명에는 지금 몇 차례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네, 네. 6차례인가 7차례인가 막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밥벌이에요. 네. 먹을거리 주는 거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 계속 하잖아요. 네, 네. 돈 더 달라는 거지. 돈 더 달라. 세월호에도 5.18 유공자 가서 조사했어요. 있어요. 아, 이태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있어요. 이 사람들 가서 활동해요. 천안함 사건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진상규명도 해요. 박선원이도 가서 있었지. 박선원. 북한테 행동 소행이 아니라 네, 네, 라고 네, 얘기했던 네, 네.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이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 음. 박선원이는 민주화 유공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18 유공자인지 여부를 밝혀라. 네. 해서 이제 강주에 보냈는데 정보자료 부정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개무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한강의 그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그 문재학 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강효정 박사님하고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그 박남선 씨가 그 월간 신동아 5월호에 이제 수기로 썼던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그 M6를 무장한 두 사람을 경호병이 호위를 했고, 그러니까 M6는 계엄군만 이제 이렇게 소지했다고 알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반란군도 M6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분수대 건너에 막 이렇게 막 난사질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그때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상 그때 전남도청에서 이렇게 사망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계엄군은 뒤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남도청이 네. 어떻게 되냐면 전남도청 뒤쪽은 도경찰국이 같이 네. 썼어요. 네, 연결돼 네.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휴식하러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쪽 편이죠. 말하자면 반란군 네. 편인 거고 그때 이제 밤이잖아요. 네. 밤에 이제 다 들어오른다고 이제 네, 네. 계엄군이 진입을 네. 한다고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전에 다 나오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했는데 이제 얘네들도 사실은 문장이나 이제 또 같이 친구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 둘이 이제 가려고 사실은 이제 나가서 거기 앞에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그런 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이제 앞에 분수대 있어요. 거기 5시 8분만 되면 뭐 문념을 하든가 뭐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행사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고 뒤쪽으로다가 이제 계엄군이 네. 진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박남선 씨가 총을 쐈다는 얘기 저도 네,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총이 맞았는지 밤이니까 네. 아니면은 모르죠. 무서우니까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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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뭐 계엄군 총이 맞았는데 그 여부는 진짜 모르는 진짜 거죠. 모르죠. 예. 네, 네. 근데 자기가 쐈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박남선 씨도 이제 우파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긴 해요.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정치인이 5.18 여기 유공자에 들어가는 바람에 5.18이 변질되었다. 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5.18 유공자를 하지 말고 민주화 유공자를 하든지 하지 왜 5.18 유공자를 하느냐.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8월 13일날 이준수 의원님 그 봉변 당하듯이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난리를 쳤어요 그날. 박남선 씨한테요? 네, 오. 박남선 씨 끌어내고 막 그냥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남선 씨도 시민군 상황실장을 했다고 하면 네, 네. 그 반란군이잖아요. 네, 네. 그 한 거는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시간이 넘었지만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오늘 나온 내용들만 봐도 5.18은 일단 절대 문제운동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전복 시도의 사태였는데
근데 지난 배제고 학생들 강제로 5.18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리고 이 현실이 사실 되게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것 덕분에 우리 똑똑한 10대들이 이 5.18에 대해서 그 실태를 더 다가가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5.18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하면 선생님 잡편향 때문에 우리 수업 거부합니다. 아 이렇게 뭐 민원 넣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부모님들도 이게 이제 원래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인재 양성 쪽으로다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뭐 태극기 개양이라든가 그걸 반대하고 애국가 부르는 거 반대하고 그러면서 뭐 전두환을 뭐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악마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자체는 진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기관인데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하면 이 교육을 왜 시켜요?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교사로다가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나요? 이 사람은 월급 주면 안 되지. 본인 스스로 나와서 정치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세요. 정규 선생님들 나와서 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왜 남의 자식을 망칩니까? 본인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남의 자식 인생을 미래를 망쳐요. 나라에 충성하는 게 맞는 거지. 나라 유지 안 하나요?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 날 당장 내일 모레 바로 여기 옆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가셔서 저 자유노트를 들고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좀 추미애랑 싸우고 계시는 거죠? 추미애 씨가 제가 이제 작년 2월달에 스카이데일리에다가 이렇게 원고 기사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로다 등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5.18을 했었고 5.18을 공적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공적에서 사실은 이제 정신이라는 게 공적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공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무슨 뭐가 있다고 해서 5.18이 이념이 뭔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군데군데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김대중의 내란을 저는 이제 1차 내란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인이 내가 이제 내란 일으키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자기를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썼고 자기가 그다음에 어떤 모든 자료가 이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5.18이 김대중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1차 내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2차 내란을 할 때는 김대호 병풍 사건이 있어요. 김대호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은 상관없어요. 사기꾼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기꾼이어도 이용을 해요.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든 말건 그냥 사기꾼을 동원해서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씨가 이해창 씨한테 밀렸어요. 밀리니까 김대호를 통해서 이해창 아들 뭐 이렇게 병풍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5.18 유공자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사 쓴 사람은 오마이뉴스 아시죠? 표완수라고 5.18 유공자예요. 지금도 오마이뉴스 보면 아카이브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좌파들 5.18 유공자들 민주화 유공자들 활동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픈 아카이브. 이거 공적 조사하면서 많이 제가 활용을 했죠. 표한수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제 이게 증폭이 돼갖고 거기에 이제 5.18 유공자들이 다 동원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 나왔는데 사람들 인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해창은 병풍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가 이제 해갖고 그렇게 낙인을 찍히니까 이걸 뒤집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 뒤집지 못해서 결국은 노무현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2차 내란이다. 나는 이제 5.18 유공자들이 같이 합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차 내란이 뭐냐면 박근혜 탄핵. 거기에 이제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도 망월동 묘역에 묻혔어요. 민주화 유공자로 나오는데 5.18 유공자는 명단이 없어요. 공개 유공자에는. 근데 이제 비공개 유공자에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백남기 씨가 물대포 사건을 죽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식 박사가 뭐 우위 뭐 저저거 하면서 이제 이게 그다음에 본인 지병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하면서 경찰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박근혜를 이제 뒷목을 잡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5.18 유공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3차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게 저는 3차 내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4차 내란이죠. 문재인. 드루킹 공작.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드루킹 공작 여론 조작을 해서 일으켰잖아요. 어? 대통령 됐잖아. 김경수. 민주화의 공작이 돼 있잖아요. 5.18 유공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김경수 제가 물어봤죠. 응? 5.18 유공자인지 여부를 밝혀달라. 그때 이제 거기서 그 강주에서 아주 그냥 어떤 이 어깨뽕을 엄청나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5.18 그 활동, 그 일을 하는 사람. 거기 선양간가 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자가 저랑 이름이 같아요. 이여진인데 네. 거기는 이제 다른 여진이에요. 네. 그 여자가 이제 아침 대바람이지 9시면은 9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내가 답은 똑같은데 왜 자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귀찮게 하느냐는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당신 뭐야? 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 아니 국민이 물어보면 세금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어? 강주시에서 만든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거 받고 일을 할 만큼 해야지. 그렇게 민원인한테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9급이던데 어?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질문과 좀 벗어났지만 중요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다고 보세요? 없어요. 탄핵된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게 저는 어떤 거로 보냐면 그 인혁당 재건이라고 있어요. 네. 인혁당 재건이 그때 그 사람이 7명인가 8명인가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인혁당 재건이 사람들 죽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계획을 짰어요. 네, 김상효, 윤한봉 뭐 이런 애들 저기 뭐 조계석 뭐 이제 한 7명 정도 이제 있는데 그 강주 제1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인데 강랑회라는 게 있대요. 강주의 강자, 강주 제1고 랑자는 사내랑 강주의 사내이들 모임 해서 강랑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 모임이 이제 해갖고 그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그때 다이너마이트 뭐 폭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해갖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대요.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나와요. 자기네가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잖아요. 아로 사건 터졌잖아요. 네. 아로 사건 어떻게 됐어요? 이석기 네, 구속되고. 애들 네. 되게 많이 처벌됐잖아요. 네. 최경이 뭐 네. 나가 네. 처벌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죠. 어? 그 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비공개 유공자가 몇 명이나 그때 됐다고 하셨죠 아까? 그게 이제 2006년도에 네. 됐는데 네. 2006년도 2월 달인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이전에 네. 그 민주화 유공자 된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 유공자가 됐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중복이 됐을 가능성이 네. 큰데 네. 그 1377명인가 네. 아마 네. 제가 이제 기억이 숫자는 네,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고 1377명인가가 나왔었어요. 네.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얼마쯤 됐을까요? 그때 민주화 유공자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2000년도에 네. 이제 그 민주화 기념사업회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인권이라든가 그거를 설치하는 이제 법을 이제 네. 제정을 해요. 하면서 이제 그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제 그게 두 개 생기는데 2000년도부터 2000년 5월달로 제가 이제 기억을 했는데 네. 김대중 씨가 처음에 민주화 유공자를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2년인가 뿐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4,000명 넘게를 해줘요. 네. 네, 민주화 유공자를. 네. 그 다음에 해준 게 노무현이가 5년 동안에 4,000명 넘게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유공자가 상위 같은 경우 이제 보상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네, 유공자를. 네. 그러니까 상위 명예 이제 중복을 빼고 이 저기 민주화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복을 하니까 9,303명 정도가 제가 이제 엑셀을 네, 한 거에서 네. 9,303명 정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1,300명 정도를 해줬어요. 1,300명. 네.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32명인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300명을 MB 때 해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30몇 명. 30몇 명. 네. 해준 거죠. 아.
이제 2015년도 그때 12월 달까지 이제 네. 그게 이제 민주화 기념사업에서 만든 네. 민주화운동 백서라는 게 네. 이제 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자기조차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조차도 자기가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주화 운동 관련자래요. 그 이유는 유공자로 하면 연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련자니까 유공자로 해서 연금을 주기 위해서 또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거대 여당으로서 네. 만들어내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국민 세금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여기에 더 얘기하면 그 농업, 업 이런 거 전라도만을 위한 입법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태양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안 염전 때문에 네, 노예 그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신안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신안 염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노예냐 어쩌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구조 자체가 거기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주고 이제 여기서는 내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일이 많이 있대요. 그다음에 네. 지능이 적으니까 일을 잘 안 하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이렇게 뭐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뭐 노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신안이 김대중 고향이잖아요. 하이도. 응? 그러니까 거기에 뭘 주냐면 햇빛연금. 뭔지 아세요? 태양광, 햇빛연금, 바람연금 뭐죠? 풍력. 바람연금, 그 햇빛연금을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또 있죠. 요번에 신안군에 1조를 줬다면서요. 3만 명인데 1조를 줬다는 거 예산을. 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쏟아붓나요? 어?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고를 지원해서 태양광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설치하도록. 풍력 마찬가지 설치하도록 돈을 줘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만 신안군, 그 다음에 영광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응? 전라도 쪽만 햇빛연금하고 바람연금을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에 대한 보상인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고를 갖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나요? 물론 땅 사용한 거에 대한 그거는 줘야 되겠죠. 그 보상은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거기만 주나요? 그거를 네. 50만 원씩이라는데 네. 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한마디로 유공자는 거의 ATM 기계. ATM이에요. 그러니까 MB 때는 1000명 수준의 이렇게 ATM 기계를 만들어줬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3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고 자파를 갖다가 네, 탄압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60년도부터 네. 이제 뭐 인혁당, 통역당, 그다음에 인혁당 재건이, 그다음에 뭐 네. 거기 교육지표 사건, 그다음에 난민전, 그다음에 사북 사태, 네. 그다음에 부마 사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부지역당 사건까지 이게 쭉 연결된 선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99년에 민혁당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동부연합은 아로, 통진당, 응? 이것까지 당으로 이제 그 좌파, 응? 이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들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해산을 시켜놨으니 네. 얘네들이 네. 반발하죠. 네, 네. 더군다나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네, 응? 네. 이석기도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를 갖다 탄압을 해?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 유공자 때문에 그들의 그 ATM 기계를 그렇죠. 부셔서. 네. 네. 단절시켰다는 어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주 오만 가지 그 나쁜 얘기가 네. 진짜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어? 그거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네, 거죠. 네.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5.18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부정선거 이제 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제 부정선거로도 나가야 되겠네. 그 전에 죄송한데 추미애랑 왜 싸우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자, 그렇구나.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씨가 네네. 그때 이제 그 기사에 뭐가 있냐면 2차 김대우 병풍 사건 거기에 보면은 5.18 유공자인이라고 이제 있어요. 5.18 유공자인 해갖고는 거기에 이해찬, 설훈, 그 다음에 뭐 누구지? 6명인가 이름을 하면서 추미애를 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추미애를 넣으면서 추미애가 사실은 이제
저는 밝혀지길 바랬죠. 이제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이제 거기다가 5.18 유공자인 해갖고 6명을 잡아서 거기 노무현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그래서 저는 뒤에 거 갖고 김대우 병풍조에 가담했다는 이거 갖고 저는 문제를 삼을 줄 알았는데 앞에 거 5.18 유공자인 추미애가 들어갔다. 자기는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면서 고소인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을 밝혀라. 고소인을 밝혀야지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지 나도 빨리 가서 진술을 하고 할 거 아니야. 네. 고소인 밝히라고 제가 2번을 얘기했어요. 안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수사보안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보안권 한 번이라도 더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조사 안 받겠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 그랬더니 추미애가 하는 얘기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권력자가 있나요? 응? 그래서 내가 저기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추미애 씨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제출을 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5.18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사람 때문에 국가보훈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안부 그 다음에 강주 이 3군데 감사원까지 제가 했었어요. 명단을 좀 밝혀달라 하고 저는 했는데 정보자료 부진제 개인정보보호 위반 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노력했던 거를 저기 막 기사 내기 전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기사 쓰면서 했는데 안 밝혀준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정근식이도 정보자료 부존재 그 사람은 자기가 깠어요. 5.18 유공자를 깠는데도 정보자료 부존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정보자료 부존재라고 오면 이거는 5.18 유공자 가능성이 거의 100%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봉인은 더 크게 허위사실 얘기해도 뭐 이렇게 용납이 된다.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송치를 못했나 봐요. 7월 9일 날인가 다시 전화가 저기 막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조사를 할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조사야 그랬더니 남대문서에서 그 조사를 받았거든요. 남대문서에서 그게 이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소가 또 이첩이 되기도 해?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첩이 되더라도 사건 번호를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고소장을 보내라. 어? 그 고소장을 어떤 고소장인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출석 요구서에 고소장하고 고발장을 같이 왔어요. 네. 저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대상이 틀리잖아요.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하고 같이 온 거예요. 출석 요구서가. 그래서 무슨 의미에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있느냐. 경찰이 아무리 망했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어? 둘 중에 하나씩 보내는 게 맞는 거지. 네. 둘을 한꺼번에 보내는.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달라고 고발장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발장은 이제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왔어요. 고소장을 보냈어요. 제가 7월 9일에 얘기했잖아요. 그 7월 22일 답변이 왔을 때 그때도 고소장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7월 14일자로 추가 고소장이라는 게 7월 30일 날인가 있다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날짜가 틀리잖아요. 네. 7월 14일이면 그 이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수사심의도 요청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이거는 말하자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경찰을 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거 하명 수사한 건, 응? 이거 분명한 거 아니냐. 하명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때문에 자기네가 인지 수사했다고 또 막 우겨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겼던 사람한테도 그러지 말아라. 경찰 지켜라. 어? 나 하나 죽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경찰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발장을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고발장 보내라.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사자명야에서 이런 김대중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재심 받았고 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하고 법적인 평가가 틀리지 않느냐. 이건 내 평가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여기 사이버수사대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 이제 내란에 대해서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고발장이라는 거예요. 추가 조사할 게 있다고. 무슨 일에 그런 게 있느냐.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인지수사해서 그걸 추가로 더 고소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발하느냐. 그래서 고발장 보내라. 그랬더니 고발장이라고 2026년도 날짜가 달린 거를 최근에 보내줬어요. 나중에. 응?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절차상 위반이잖아요. 네네. 연호 사건 네네. 아시죠? 연호 사건이 뭐냐면
회의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연어술 파티하면서 박성년 검사를 이렇게 막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고 못 살게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폭력이에요. 어? 자기네들 국가폭력 당했다고 해서 5.18 유공자 만들어주고 막 했으면서 어? 이제 국가에서 진압을 한 게 국가폭력이 된 거죠. 5.18 같은 경우에는 진압을 하지 말았어야 돼. 진압을 했다고. 이게 유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아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제가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비리 두 건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비리 두 건 내가 가면서 내가 고발하겠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보내줬어요. 네. 가서 이제 형식은 다 체험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은 저도 이제 이 자유노트를 네.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명백히 있고 이거는 국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진상규명 네.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문서로도 남아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이거 평가를 당신네들이 내릴 수 있느냐. 어? 이게 가짜라고 당신들이 내릴 수 있느냐고. 저는 하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으려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통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5.18 특별법 위반으로 이거 조사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고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건 가짜인데 가짜가 어떻게 진실을 갖다가 억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 특별법 이거 없애야 돼요. 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짜로 유공자 된 것을 네. 덮기 위해서 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 이제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이 질문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조차 5.18 통역하에 정말 동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5.18에도 저기 그 5.18 민주화의 공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돼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화기념 사업회 그 위원장으로 있는 이사장인가요? 그 이재호 씨 민주화의 공자죠. 이 사람 정교조고요. 근데 참 특이하게 이 이제 두 사람이 민주화의 공자가 나와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이재호 씨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이부영 씨라는 사람. 이부영 씨라는 분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은 밑줄짝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면은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평론이라는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하는데 밑줄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니까 밑줄짝만 외우면 그것만 공부하면 국어 시험은 거의 90점 이상은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맨날 도포자가 입고 다니고. 근데 그 사람이 유공자가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은사라고 해야 될지, 진짜 저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분, 네. 이재호 씨. 이재호 씨가 민주화 기념 거기 사업회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본인이 이거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본인도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해야 되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 건데 이게 보면 다 운동권 활동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에 운영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뭐 방화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그 말하자면 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른 거 동의대 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52명인가가 돼 있잖아요. 유공자. 경찰관 9명 죽었어요. 유공자 되어 있어요. 배영주 씨 경찰 버스로다가 압사시켰어요. 김일수 이 사람도 5.18 유공자죠. 탄핵소추단장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우리법연구회 이제 박범계 그다음에 뭐 최기상인가요? 최모식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더불어민주당이 둘이서 저 국회 측 그 탄핵소추 위원 됐었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탄핵할 때 우리법 연구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 들어가서 김희수가 소추 단장하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이게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탄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노태학 씨 같은 경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약간 이제 집안이 좌파 그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 학교도 못 가는 어떤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는 갔나 봐요. 네. 좀 어렵게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전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게 연좌제 폐지한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또 사상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민주 사상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좌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법조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법 연구에 뭐 401명이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이제 140명가량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김민기 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김경수, 드루킹,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2년 6개월만 해요? 더 때려야지. 네, 아까 노태우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묻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큰 역할을 했죠. 네. 작년에 제가 그때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 동네에서 네. 왜 스스로 이렇게 했다 그 자작극 자작극 했다고 이제 여성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카카 하더라고요. 송치 하나 부르고. 그냥 저 가서 그랬죠. 나는 이거를 당신들이 어떻게 하고 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다.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비겁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경찰이 힘이 없는데 이해한다 고생했다.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한 거죠. 해갖고 노태우 검찰에 송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니까. 네, 다시 질문 돌아와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왜 5.18 선언까지 같이 동조를 하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지. 이게 저는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역사가 또 기네요. 2002년도 그때 이제 그 김대중하고 김정일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 이제 단동 컴퓨터 세대를 하나 컴퓨터 세대를 설립하잖아요.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구혜우. 그렇죠. 국정원에 있었던. 국정원에도 있었고 그 사람은 민주화의 공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는 이제 고대 나왔잖아요. 그때 고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는 고대가 굉장히 힘이 세요. 고대 사람들은 출세를 잘해요. 고대 출신들이.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왔었어요. 우리 회사에. 국정원에.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운동권 활동하다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진술 거부하고 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수사관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술 거부 투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고효 씨가. 근데 그 사람이 SK인가 어디 있으면서 갔잖아요. SK 요번 잘 나가잖아요, 요새. 그 구혜호 씨, 그다음에 고한석 씨, 하태경 씨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태경 씨도 저는 문익환 씨 보좌관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본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기사 빼달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이제 구혜호 씨하고 고한석이만 했어요. 고한석 씨는 중부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중부적당 사람들은 그 항의모 간첩이죠. 그 사람이 이제 유공자가 5.18 유공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한석이도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유공자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물어봤어요. 제가 5.18 유공자 거기 강주시다가 근데 답변을 안 하는데 5.18 유공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한석이는 저희 회사 그 아버지가 저희 회사 직원이었어요. 이름도 알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성함이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고한석이 엄마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한석이도 거기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고한석이는 뭘 만들었어요?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2002년도에 그 한토리인가요? 뭐 한토리 시스템. 그 유지아 씨 이제 있던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정선거 이거 전자투표기 만든 사람 중에 김대중,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뭐 신건, 그 다음에 이해찬 이름이 나와요. 이제 박지원, 김대중, 이해찬 5.18 유공자. 김대중 씨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유공자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래놓고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배후 조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하고 이해찬이 박지원, 신건이라고 있다. 신건 씨가 전라도 출신인데 이분은 저희 회사에 와서는 굉장히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련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개입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신건 씨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걸 하는데 파트는 저희랑 틀리니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자기표를 만들어서 노무현 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북한이 만들어줬잖아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중국, 북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작이 가능한 거로 지금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했던 거,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2024년도인가요? 그때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에 여기 헌법 있잖아요. 그거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숫자까지는 해달라 국민한테. 어? 그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 김민석이가 31.3%를 얘기했어요. 사전투표율. 어?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개헌 의석수를 지켜달라. 하면서 백지석이 나온 거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유시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 숫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30.3%.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주연구원. 네. 거기에 이제 단체 현황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공적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그 민주연구원에는 김민석이 뭐 추미애 뭐 여러 사람이 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양정철, 조혜주 뭐 조혜주는 이제 선거 관련에 있었고 하니까 저기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져간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역대 선관위 자료. 거기에 역대 선관위 자료로 그냥 선관위 자료만 가져갔을까요? 그 안에 데이터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성향.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투표 성향.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센서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가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재산 상태가 어떻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다 가져가서 빅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통신사 자료. 그, 어떻게, 만약에 뭐 사는 거, 물건 같은 거,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백화점에 사느냐,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성향을 분석해서, 그럼 그 자료를 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민 자료를 왜 가져가요? 자기네가 왜 가져가죠, 이거를? 그거를 왜 지원해주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SK, 뭐 KT, 그 다음에 LG 플러스. 선거 앞두고서 왜 이렇게 해킹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해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별로 안 하죠. 처벌 안 하잖아요. 돈도 별로 안 매겨요. 근데 쿠팡은 엄청나게 먹였죠. 어? 3,000명하고 뭐 5천만하고 어떻게 저희가 돼요? 어? 비교도 안 되지. 어? 근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한 이런 해킹당한 거, 이 자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국민들은. 이거 지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걸 안 하고 엉뚱한 거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게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이제 대선 할 때 이제 갑자기 5.18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재외 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 개헌할 때는 투표를 할 수가 있대요. 응.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것은 이제 해외에서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개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래 지자체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헌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해외 동포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김경협.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지금 저기죠. 민주화의 공자입니다. 김경협. 이 사람이 있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4월 3일 날 하고 그 다음에 4월 13일인가 14일날 4월 3일날 의결을 했어요. 개헌안을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선관위에서 재외국민 있잖아 투표하는 거 그 공고안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내문 같은 거를 올려요. 바로 그날. 그리고 이제 그 현황 조사를 하는 거죠. 각 지역별로 해갖고 그걸 공문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그 5월 25일 전인가까지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10일간인가에는 한다면서요. 해외에서는 10일 전인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개헌안은 뭐만 돼 있어요? 찬반만 있죠. 찬반. 네.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 경기도지사에 칸 두 개짜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용지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협이가 있었고 58억을 썼답니다. 거의 59억 가까이를 그 무위로 끝난 개헌안 무산이 됐잖아요. 그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준비하느냐고 누구예요? 그 기획처장이 누구죠?
박홍근이가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이제 200억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50억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제 58억은 이제 다 저기 뭐 하는 거니까 네. 투표 관련된 거니까 이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198억은 아마 또 그 재공투표가 하기야. 네, 자꾸 또 질문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중도 확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러면은 이게 투표지 같은 것도 오는 것도 네. 결국은 저기 재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네. 지난번에 그 252개인가에서 네, 네. 251개가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이재명 할 때 그때 네. 한 군데만 의성인가가 대구 쪽에 의성 딱 하는데. 경북 의성 거기 한 네. 군데만 네. 국민의힘이 됐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이 모든 거 시스템을 다 깔아놨잖아요. 네, 이미. 네, 네. 그 다음에 성간이에는 그 누가 얘기한 대로 거기는 전라도 거기래 더불어민주당 그 분해 같은 성간이가 그런 분위기래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네. 해오고 그 다음에 성간이에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내영. 이 사람은 고대 나왔어요. 서른하고 친구입니다. 법제처장도 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내영인데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고대 민주동호회인가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네, 이내영 씨라는 네. 이름이. 그래서 저도 고대 나왔구나. 이제 서른하고 친구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 같이 활동한 사람 중에 7명 중에 5명이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내영 씨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서른이라고 서른 네네. 동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운동권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 대통령이 갔었잖아. 저기 막 그 개헌군 보냈었잖아요. 네네. 왜 보냈을까요? 응? 여론조사도 편파적으로 한다는 거 네. 이거 지금 대통령이 알고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국민을 갖다가 어디 속이는 어떤 이런 네. 작업을 하는데 네. 열심인데 국민의힘은 따라가는데 바빠요. 그래서 그 떡고물을 받기 위해서 나만 출세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 한동훈이가 어떻게 돼요? 부산인데 더군다나 한동훈은 된다는 이 자체도 한동훈이 이렇게 열심히 이상한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됐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이를 키워준 거죠. 자기네 도와줬으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재로서 역할을 좀 그만하고 계속 저기 막 까는 것도 안 해요. 다음에 또 공천 받으려고. 공천 받아서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자기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수책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국민의힘 이거 진짜 개혁해야 돼요. 문제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엇나갔는데 이진숙 씨 거기 가서 싸우잖아요. 5.18 그거 폄훼했다고. 폄훼도 아니잖아요. 응? 아니 말도 못해. 토론을 왜 못해요? 학술 토론도 못하고. 아니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숭상하는 5.18인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해서 진짜 정당하게 나오면 더 숭상하게 해야지. 왜 그걸 말을 못하게 해요? 응? 그럼 뭐 꿀리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조경태 자기 같은 당 의원이잖아요.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의원 맞나요? 응? 이거 국민의힘 의원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응? 한동훈이는 다 뽑았잖아요. 하문경이 네. 민주화의 공자. 민경훈은 이제 그 노인 평화관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민경훈 씨를. 네.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들이 진짜 민주화했다면 이 나라 바로 세워라. 어? 이게 뭐냐? 어? 인민민주화 해놓고 어? 이게 자유민주화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자유민주화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자기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뭐 정병욱 씨 이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이제 5.18 유공자, 뭐 같은 사람인지 오늘 모르겠지만 이 이제 5.18 유공자에 그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응? 뭐 시민군 옷을 입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5.18 유공자로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있어요. 뭐 그분은 지금 한 분은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제가 이름은 안 까겠어요. 근데 김경순인가 있어요. 대통령 간주에 있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아, 네. 그러니 이게 정보가 제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 개혁을 한다는 거를 더 먼저 민주노총 네, 네, 알잖아요. 그렇죠. 민주노총이 어떻게 더 먼저 알고 현수막까지 다 작성해서 그렇죠, 갖고 새벽에. 왔잖아요. 네. 네. 그 새벽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사회 곳곳에 진짜 굉장히 많다는 거고 하나 또 빠뜨렸네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네. 누군? 몰라요. 근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요번에 어떤 뭐 수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600조 네. 이제 우리 이제 1년 예산이 이제 720조인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2,600조가 증발됐다고 나와요. 이거 연금 받으시죠? 국민연금 받으실 거죠? 어떻게? 저희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학연금? 그러니까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분노를 안 해요? 내게 다 없어졌는데. 민주화용자입니다. 김성주 씨.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0명 넘고 이번에는 뭐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뭐 그 김상현 씨 아들이 김영호인가 그래요. 김영호. 그다음에 김구의 손자가 김영민이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김민석, 그다음에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엄청나게 운동권 활동 많이 했죠. 네. 이 사람들 영웅이잖아요. 민주화 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민주화 공자에도 안 돼 있고 공개된 5.18 공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경찰도 제가 얘기했었고요. 이 사람 유공자 여부를 밝혀달라. 안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당신들 5.18 유공자 여부 밝혀달라.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거 이진숙 씨 제명하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 먼저 5.18 유공자인지 민주화 유공자인지 여부 먼저 밝히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국민 속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러면 안 돼요. 말도 못해요. 아니 그 우상화 시키면서 5.18 유공자를 우상화 시키면서 왜 말도 못하게 해요. 말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고한 그 ATM이 이제 무너질까봐 국무회의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다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같이 관련해서 이제 내 배지가 소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달, 개인의 네. 영달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뽑아줄 때는 진짜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어떤 국가 체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유지하라고 해서 뽑아준 거지 이런 식으로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가 돼서 이렇게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네, 저희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렇게 5.18 정신이라는 거 진짜 있기를 바랬어요. 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저희가 60년가량이잖아요. 60년이 맞나요? 80년부터 뭐 하면? 나 40년. 40년. 46년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 통합이라든가 뭐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떳떳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그 전라도에서 사실은 이제 그 5.18 유공자의 깡패도 있습니다. 깡패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문홍식이라든가 네. 신만식이라든가 깡패 출신도 있고 한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이분이 깡패라고 해서 5.18 유공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정신이 있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정신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일만 있으면 그런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국회에 와서 난동 부리고 2019년도에도 있었죠. 김지태 씨 그거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유공자들이 뭐 서론이라든가 그런 유공자들이 왜 그런 걸 하느냐고 또 이번에도 이제 폄훼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18 유공자 정신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던 거지 뭐 다른 어떤 이름을 알리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 제가 만들면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이 이런 어떤 거짓에 의한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저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이민 가라.
어떻게 이렇게 네. 그 가짜가 네.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말을 네.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18이라는 이런 전문을 넣겠다고 하면서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꺼내놨잖아요. 이거 5.18 전문을 넣겠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다시 안 나왔을 거예요. 전문을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본 5.18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헌법에는 정신을 집어넣는 건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소위 말해서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또는 저에 대한 게 모순이잖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도 5.18 전문에 대해서 넣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라고 이런 법을 발의하게 만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진짜 공산화로 독재로 이끌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나서서 이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당정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분은 지금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상권 분립에 안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저는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 이거 진짜 본인 자식들도 있고 한데 이 나라 공산화돼서 하면 자식들도 마음대로 자기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공산화된 거 그런 어떤 공산 세계에 대한 거 탈북자들 너무 많이 알려줍니다. 그거 안다고 하면 이 공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정가가 있어도 좋아요. 그래. 하지만 이 나라를 진짜 정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법법 위반자, 민주화 유공자 거기 보면은 거의 900명 정도가 국법법 위반자예요. 국법법 위반자는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5.18 유공자의 대부분은 다 국법법 위반자겠죠. 물론 이제 인후보정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그 선량한 사람들, 그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5.18 유공자에서 이 똥물에 같이 있지 마세요. 아니 그거 돈 더 받아서 무슨 무슨 영광이 있겠다고 거기에 계십니까? 스스로 반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후보정으로 되신 분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5.18 유공자만 저희가 숭상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조사철 씨 같은 경우에 장갑차를 탔어요. 민간인이 왜 장갑차를 타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총살이 맞아요. 총살감이에요. 누가 죽였던 간에. 하지만 그분도 누군가 쏜지 모르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공자를 해드린 거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유공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엄밀하게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제 대구에 사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크게 활동도 안 했어요. 80년도도 아니고 86년도인가? 근데 개명된가 나온 사람인데 뭐 유인물 배포한 그 건을 잡혀서 그래서 이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 대학교 거기서 이제 일한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 실만 하면 돈이 나오고 실만 하면 돈이 나오고 한답니다. 이 돈 누구 겁니까? 아이고야. 국민 세금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식들 돈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무너뜨려야 될 게 5.18,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 두 개가 또 확실하다는 생각을 또.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는 방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과 세력이고 본인들이 진짜 국가에 반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걸 입증하세요. 그래서 반납하십시오. 네, 반납하시고 입증하십시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금 정말 2시간이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오늘은 2시간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또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기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네, 제가 네.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걸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경기도에 이제 추미애 씨가 재정 그 파탄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네. 뭐 3조 7천 분이 없다고 쓸만한 게 돈이 없다고 나머지 다 끌어서 갖고 아마 오나 봐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주에 그때 5월 22일 날 그 송정리 군공항 거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네. 이전하는 데예요. 거기를 5.18 그 반란군들이 점거하러 들어갔답니다.
5월 22일 날. 그런데 거기를 누가 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김정관이도 정부에서 정했다. 이제 대통령이 정했다는 거죠. 그쪽에서. 이거 5.18 유적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왜 그쪽으로 가나요? 경기도 굶어 죽어요. 3조 7천 분이 없답니다. 이재명 씨 재정 파탄 내서 3조 7천 분이 없대요. 거기 1,400조라는 말도 나오는데 강주 그거 안 줘도 바람연금 있죠, 햇빛연금 있죠. 너무 잘 살아요. 일 안 하고도 잘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시지 말고요. 경기도에 그냥 놔두세요. 그 세금이라도 나와야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돈 세금 나와야지 경기도 살 거 아닙니까? 그거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철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한 내용을 2시간을 들었더니 네, 많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아무튼 저희 정말 궁금한 게 또 있을 때 네, 또 한 번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